돈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춘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청춘은 언제였습니까? 정밀하게 포커스 시작합니다. 6번째 손님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귀한 청춘, 그 청춘과 함께 생활하고 계신 서산중앙고등학교 김지용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보니까 교장선생님 같지 않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교장선생님의 그 모습과는 조금 달라서 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젊다는 뜻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젊은 청춘들과 함께 있어서 그러신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하고 아무래도 지내다 보면 좀 마음도 그렇고 몸도 좀 가벼워지고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의 팬 관리를 위해서 또 의상도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피부 관련 좀 하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솔직합니다. 그쵸? 네. 네. 이 서산중앙고등학교가 1943년 3월 31일 이름이 서산공립농립학교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79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 교장선생님께서도 35회 졸업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간단하지만 또 깊게 우리 중앙고등학교 역사를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산중앙고등학교는 1943년 우리 박사님께서 네.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그 농림학교로 출발했고 그 서산 그 농림고등학교로 다시 바꿨다가 그다음에 서산 농공업고등학교에서 그다음에 또 그 서산 그 중앙고등학교로 2008년도에 다시 교명을 바꿨습니다. 그래가면서 그 인문계 학급이 2학급 늘어났고 2012년도에 또 인문계가 4학급으로 그 늘어나서 현재 특성화 농업계 특성화과 4개 과 네. 그다음에 그 4개 반 그다음에 인문계가 4개 반 총 8개 반이 한 학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좀 다르네요. 다른 일반 고등학교랑. 예, 그래서 그럼 현재 그럼 서산중앙고등학교는 특성화 학교, 그다음에 일반계 이렇게 나누었다는 얘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수업한다던가 이런 좀 특이한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 농업계 특성화과 아이들은 그러니까 식품가공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원예조경과, 예. 그다음에 산업기계과 이 세 과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보통 과에서는 인문계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중앙고등학교는 인문계와 특성화고등학교 함께 있는 종합고등학교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전인체 교육이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인문계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또 저기 이게 특성화 학교 가서 그런 실험도 조금 해볼 수 있고 또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럼 또 되게 좋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서로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그동안은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 학과별로 교류는 없었는데 현재 이제 고교 학점제라는 그 제도가 그 생겨나가면서 이제 25년부터 정착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혹시 이제 그 농업이라든가 또는 그 생명과학 분야를 그 전공할 학생들이 이쪽에 있는 특성화과에 있는 과목들을 교차해서 서로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고교 학점제가 됐을 때는 좋은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2025년부터 네. 저희 아들이 중2인데 예비 번호를 좀 받아놔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그 얼마 전에 중앙고등학교 갔었어요.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웬만한 그 저도 대학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지만 대학교에 못지않은 아름다운 캠퍼스가 있어요. 정말 학교가 예쁘고 또 이 길을 따라갈 때 숲도 있고 그래서 힐링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다니는 학생들이 어찌 보면 정서적인 거, 그렇죠. 또 어떤 액션적인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설치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그렇습니다. 아름다운데 그 캠퍼스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아마 그 교문에 일단 들어서면은 정말 웅장한 규모에 그 놀라실 거예요. 들어오면서 그 우리 학교 졸업생인 그 성신여대 부총장 출신인 김성복 교수가 학생 꿈 이름 열린미술관이라 해서 그 조각품 우리나라의 가장 우수한 조각가들이 그 조각품을 그 전시하는 그 열린미술관을 전 세계에선 최초라도 고등학교에 그 열린미술관을 설치해서 조각상을 설치해서 이렇게 놓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조각품들이 각기 어떤 철학적인 의미 같은 걸 가지고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뭐 뒤에
학교 뒤에는 그 송림이 있습니다. 송림이 있어서 그 송림에 다녀가면서 이렇게 그 좀 무거웠던 마음이라든가 또는 그 이 정서상 어려웠던 것들을 걸으면서 이렇게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숲길이 또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실이 그 높은 교실이 없습니다. 2층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 사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직위를 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땅의 기운을 받아가면서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정말 건강하고 또 튼튼한 그런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고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지역에 국회의원님께 신경 써주셔가지고 스마트 온실을 또 이렇게 줘주셨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온실이 정말 아이들이 첨단 농업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또 그 아름다운 정원이 또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중앙구의 가장 또 자랑거리 하나가 운동장이 정말 그 축구를 할 수 있는 아주 천혜의 그 장소다. 그래서 그 국제 경기 규격에 맞는 그런 축구 경기장을 가진 학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훨씬 넓은 운동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공부하고 이렇게 여기서 스트레스를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저기 그 스마트 온실을 다시 갔었어요. 스마트 온실에 가서 딸기를 따먹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남들은 학교 이렇게 라운딩 할 때 저는 열심히 혼자 딸기 따먹었는데요. 예, 딸기가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학교에 가서 딸기 드시고 싶은 분들은 비장쌤한테 말씀드려서 딸기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은 딸기는 뭐 이렇게 그 스마트 온실에 사시사철 딸기를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교실에서 그 모든 것들을 컴퓨터로 조작할 수 있는 또 그 다음에 또 밖에 나가서도 할 수 있는 원격 시스템을 배우는 그런 그 스마트 온실 관련 교실이 있습니다. 여기를 카페 형태로 또 꾸며놨어요. 아이들이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거기서 과일 같은 거를 해가면서 관광 농업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말 여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꼭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님이 아니어도 서산 시민은 가서 방문해 볼 수 있나요? 그럼요. 그리고 또 저는 제가 우리 학교 아이들이 하여튼 세계에서 인사를 가장 잘하는 학교로 이렇게 만들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이제 피켓을 들고 인사를 잘하자. 그러면 하여튼 서로가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주먹 인사를 해가면서 상당히 반갑게 또 저를 맞이하고 있고요. 또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점심시간에 축구를 해가면서 그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가지고 또 아이들의 학교를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계시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저도 조금 이제 학교 방문하고 약간 놀란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궁금한 것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총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선생님들이 지금 총 이제 교장 교감 포함해서 56분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56명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학교가 직업 쪽에도 가르치다 보니까 그쪽 관련 기능직 선생님들, 보조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행정실에서 그걸 도와주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총 직원들의 숫자는 한 89명, 89명이 이렇게 현재 우리 학교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선생님들과 교직원분이신 것 같아요. 저 사실 놀랬거든요. 학교가 이렇게 규모가 큰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교장 선생님의 학창시절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교장 선생님도 왜냐하면 이 방송을 이제 중앙고등학교 서산 중앙고등학생들이 보고 있을 텐데 우리 교장 선생님은 어떤 생활을 하셨을까도 궁금할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의 학창 시절을 조금 얘기해 주신다면요.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학도 호국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회를 처음 이제 직선으로 뽑는 총학교 학생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연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련 검날 같은 거를 할 때 제가 나서가지고 여기 서령고등학교, 서산여고, 우리 서산 농림고등학교 때 당시 모여가지고 교련 검열을 할 때 제가 총 지휘를 하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리더셨네요. 나서기를 좀 좋아했던
나선 운동도 되게 잘하셨죠. 운동을 제가 힘이 좋아가지고 뭐 네. 씨름이나 농구 이쪽에 하여튼 재밌게 친구들하고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네. 여기 있는 친구들하고 즐겁게 또 생활해가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공부를 잘하셔서 선생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겠지만 이 공부를 잘 못하는, 그러니까 네. 잘 못하는 건 잘 안 해서겠지만 그런 학생들도 사실 있거든요. 네. 그런 학생들을 보시면 조금 공부를 잘했던 분으로서 그런 학생들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참 우리가 하여튼 교육이라는 게 선생님들은 대부분 좀 올바른 이렇게 활동들 하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적응 못하는 아이들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농업교육이나 직업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어떤 선을 넘는 아이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선 밖으로 벗어난 아이들, 이 아이들을 이해 못하는 게 많거든요. 그 아이들을 끌어안으려면 사실은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은 운동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가정 방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정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을 알다 보면은 이 아이들을 학교 나오는 것만도 사실은 고마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끌어낼 수 있는 우리 시스템이 정말 필요한 세상 같다. 저는 늘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다른 인문계 고등학교에 목천고등학교에 근무할 때도 아이들이 복장이라든가 또는 어떤 일탈된 행동에 대해서 너무 야단치지 않고 이렇게 끌어들이고 그 아이들을 알아가면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울타리나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선생님들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적응하고 그래서 사회의 구성을 크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보람을 느꼈거든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알아가는 과정들, 그게 정말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단편적인 행동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의 가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나서 그 아이를 받아들이는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네. 입시를 할 때 이제 2022학년도 신입생 입학을 하는데 참 원래 1, 2, 3학년도 다 훌륭하지만 특히 신입생이 아주 좋은 학생들이 많이 또 입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2학년, 3학년 학생들 또 훌륭하십니다. 예, 그리고 신입생을 더 애기니까 키워주세요. 2학년, 3학년 학생들. 신입생이 이번에 상당히 잘 들어왔다는 말이 있어요.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고. 그게 저도 이제 그거는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밖에서 이게 중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중앙고에 들어온 학생들의 입시 성적이라든가 모든 면이 정말 우수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로 교장으로서 상당히 보람스럽고 정말 즐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시 홍보를 직접 다녀가면서 학생들한테 한 이야기가, 우리 서산중앙고등학교는 어떤 요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지지지 교육만 하잖아요. 지식 위주의 어떤 교육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지식 위주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덕체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다. 이 덕체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더 훌륭하게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중학교 학생들이 박수를 다 치더라고요.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올해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1학년 아이들이 정말 늦게까지 남아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 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변화의 흐름을 제가 느낄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쁘시겠어요. 그럼 지금 1, 2, 3학년 학생들 있잖아요. 교장실 하면 사실은 좀 두려운 곳이 됐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이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학교 교장실하고 친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근데 1, 2, 3학년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이 계신 교장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오픈해서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학생들이 계속 이렇게 올 수가 있고 또 와서 무엇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월수금 매일 등교맞이를 한 40분 정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하고 주먹 인사를 해가면서 눈 맞추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좀 힘들어하는 아이는 물어봐요. 무슨 일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아이들하고 교장실로 놀러와라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거기에 교장실에 항상 빵하고 과자, 사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도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들어오는 아이들한테 주고 또 얘기를 들어보고 학교에 뭐 고충도 있고 또 친구들 상담하러도 오고 그 다음에 또 진로에 대해서 저한테 또 물어보러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가면서 다양한 활동들 또 자기들이 또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아이들한테 어떤 눈빛으로 다가가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좀 틀려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빵을 먹기 위해서 자주 오는 학생도 있죠. 처음에는 정말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예, 빵만. 예, 예, 빵하고 이제 초코파이 같은 걸 주니까 그거 돌아가지고 이렇게 자주 오던 학생들도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미안하잖아요. 네. 그랬으니까 이제 그 학생들은 좀 덜하고 지금은 그냥 편하게 이렇게 상담도 오고 그다음 지나가다가 이제 교장선생님 얼굴 보고 싶어 왔다는 아이들도 있고. 그럴 때 뭉클하시겠어요. 예, 뭉클합니다. 기분이 좋죠.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아이들하고 이렇게 상담해가면서 저도 아이들한테도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우고 해서 하여튼 그 아이들도 좋고 저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보람 같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화라는 게 있잖아요. 대화. 근데 교장 선생님의 나이와 네. 지금 고등학생 나이 차이가 사실 많아요. 그럼 언어적으로도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아요. 처음에 예전 같으면 쌤이란 말이 지금은 익숙하지만 예전에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참 익숙하지 못했던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런 용어는 혹시 많이 알고 계시나요? 학생들의 용어? 하여튼 제가 전에는 사실은 더 알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기 아이들 유행가라든가 요즘 그런 것들을 많이 듣고 다니고 지금도 듣고 다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영어 언어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책도 읽어보고 그다음에 또 그런 노래 같은 것들 하면서 이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듣는구나 그 정도만 알고 있고 이걸 자꾸만 애들하고 대화하려면 애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꼰대 그런 마인드를 그냥 그 아이들한테 그냥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럽게 통하더라고요. 아이들하고. 그렇죠. 아이들은 제가 꼰대라는 걸 벌써 다 알고 있으니까. 저는 최근에 들은 그 아이들 용어 중에서 저게 뭐지 했던 용어가 하나 있어요. 교장선생님 혹시 알라나 모르시겠어요? 잘 모르고. 뭐냐면 어쩔 TV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르겠죠. 어떠세요? 시청자분들은 어쩔 TV라는 용어 아세요? 저는 처음에 그게 뭔 말이지? 그랬더니 우리식으로 하면 어쩌라고 의미를 됐대요. 그래서 어쩔 TV라는 용어 듣고 좀 놀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교장 선생님이 제가 한 수 배웠습니다. 그냥 너무 배우려고 하지 말고 갖고 있는 단어와 섞어가면서 통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차라리 낫겠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그 아이들의 어떤 그 용어 같은 거를 그렇게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하면 아이들이 또 그걸 이해하고 쉽게 다가오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또. 그렇구나. 이제 다가오는 이제 내년이죠. 2023년이 되면 또 입시에 또 성공을 하기 위한 어머니들, 학부모님들 입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 신입생들이 반드시 서산중앙고등학교 와야 되는 이유, 또 오시면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깨알 홍보를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교는 어떤 아는 것만을 위한 그런 교육이 아니라 지덕체 교육, 물론 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지덕체 교육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넓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폭넓은 어떤 지식들을 배운다. 그 다음에 또 자연 환경 속에서 따스한 인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자연만큼 아이들을 인간적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런 교육들을 통해 자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을 스스로 해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새로운 선생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어떤 새로운 입시에 대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가 지역균형 인재 개발이라든가 또는 특별전형 다양한 입시 제도를 우리가 활용해서 아이들이 정말 좋은 진로를 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농업계 고등학교와 같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고교 학점제 이걸 통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아이들이 정말 체력적으로도 중요하거든요. 체력적으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계속해서 하여튼 서산 지역에서 모든 학교가 다 이렇게 훌륭하게 같이 경쟁을 해가면서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서산 지역에서 많이
배출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은 입시 때문에 학교를 방문하고 싶다. 그럼 학부모님과 학생이 어디로 가면 되나요? 뭐 교장실로 직접 오셔도 좋고요. 제가 언제든지 하여튼 교장실은 열려 있습니다. 뭐 24시간 열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언제든지 그 교장실에 오셔가지고 상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시 진로 선생님이 계셔요. 정말 서산지가 가장 훌륭한 진로 선생님이 또 계시거든요.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상담을 충분하게 해주실 수 있을 거고, 특히 이제 입시는 교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한테 안내를 받으시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모자란 점은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진로교육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또는 학교 입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교장실로 직접 오셔도 언제든지 환영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입생들한테만 주시던 빵을 그럼 학교 방문하시던 예비 입학자분들한테 나눠주실 건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정말 저는 그런 것들이 재미있고, 아이들 새로운 우리 후배들, 서산 지역의 후배들이 정말 그 전국을 이끌어가고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른들의 노력을 많이 필요하거든요. 어른들이 같이 이렇게 해주고 함께 해주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대화를 해줘가면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서산중앙고등학교가 서산에서 파워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서산에 계신 웬만한 그 포지션에 계신 분들이 다 서산 농고 출신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졸업생들끼리 모여있는 후원회도 아주 그냥 엄청날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일이요. 이번에 꿈이름 열린 미술관은 전 세계 최초로 고등학교에 조각 미술관을 열어줬거든요. 그런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이제 작품 하나에 억 단위로 가치를 평가받는 그런 작품들을 기증할 정도로 동문들이 정말 지원이 대단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예전에 이제 같이 졸업한 동문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선배님들은 모교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문화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지금 문화는 어떤 자기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서산중앙고 모교 출신 선후배님들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강하다, 끈끈하다. 그게 결국은 자연 환경하고 이 농업 교육의 어떤 그런 장점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학교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사실 중앙고등학교를 교장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커피를 한 잔 들고 학교를 이렇게 돌고 싶습니다. 대표님 어떠신가요? 같이 가주실 건가요? 네. 정말 학교 환경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모두 다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학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떤 문화가 살아있는 그런 학교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교장 선생님이 이번에는 훈교라고 해야 되나? 훈육이라고 해야 되나? 학생들한테 교장 선생님의 설교?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아요. 그거를 예전에는 저희가 조회 시간에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없어졌잖아요. 정말 옛날 생각해서 한번 다들 듣고 싶거든요. 한번 조회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마지막 멘트로?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일단 마이크를 잡으면 요즘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 정밀하게 포커스는 계속 단다. 제가 원래 클로징 멘트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거를 교장 선생님 그러면은 인사말로 대신하고 그렇게 하면 끝날까요? 교장 선생님 하시고 제가 마지막 멘트 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럼 우리 서산중앙고에 다니는 학생 여러분 너무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우리 서산 지역을 이끌어가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청소년들을 자라가지고 정말 우리 서산중앙고를 졸업하길 잘했다, 이런 느낌이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더욱 건강하시고 부모님들께도 정말 효도하고 지역사회에 정말 봉사하고 또 나라에는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하여튼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정말 전통적인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춘은 우리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오지 않습니다. 젊어서 배움을 소홀히 하면 과거도 없고 또 미래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청춘입니다.
정밀하게 포커스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중앙고등학교 교장 김지용입니다. 우리 서산중앙고등학교의 그 열린미술관 조각공원은 우리 학교를 졸업한 김성복 교수가 그 지인들,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조각가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서 그 학생들의 꿈을 심어주고자 이 조각공원을 기획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의 그 정말 그 높은 작품성 이런 것들을 보고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산 시민들이 주말이라든가 방과 후 시간을 통해서 오셔가지고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서 정말 철학적인 의미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졌어, 니네? 아니 이겼어요. 이겼어? 네. 잘했다. 결승한 거야? 네. 어머, 우리 찍히는데? 결승 한겨? 결승? 저희 이겼어요. 우와. 학교 체육대회 기간입니다. 체육대회 기간으로서 아이들이 정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움츠렸던 그런 그 신체라든가 마음 이런 것들을 펼치는 계기가 되고 있는 체육대회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 길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길이. 조성이 잘 돼 있고. 학교 역사가 이제 77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게 이제 송림 그 안정적인 역할을 해가면서 학생들이 처음에 이목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임업 실험이라든가 생태 실험 이런 것들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여기, 그러니까 송림, 우리 서산중앙고 송림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학생들이 그 어떤 생태, 환경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학급별로 뭐 이렇게 장소를 마련해서 그런 그 자연 환경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숲치유. 것들을 하고 또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어떤 숲을 통한 어떤 치유, 그다음에 여기서 산책을 해가면서 정서적 안정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쪽 밖에 이제 담장이 쭉 펼쳐져 있는데 그 담장 쪽으로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해가지고 그 꽃길을 학생들이나 졸업생 이름을 해서 그 어떤 유명한 기증을 받아가지고 꽃길을 한번 조성해보고 싶은 게 제 간략한 소망입니다. 지금 이 황토길은 2010년도 태풍 곰파스가 와가면서 숲이 사라지고 나서 이쪽 동문동 사무소에 있는 박복수 동장님하고 우리 학교 교장쌤하고 이렇게 MOU 비슷한 체결을 해가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황토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게 아직은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만 이걸 학교에 홍보팀 홍보 동아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홍보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 동아리 아이들이 저쪽 호수공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홍보 활동을 해가면서 우리 학교에 이런 우산 정말 길,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평평하고 그 다음에 짧지 않은 어떤 길로 이어져 가지고 건강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황토길을 이렇게 맨발로 걷기라면은 잠이 잘 온다 하더라고요. 불면증이 없어진대요. 불면증 이게. 그래서 지금 낮에도 막 여기를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막고 있는 게 이제 아이들 학습권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혹시 이제 외부로부터 뭐 이상한 사람이 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대책들을 지금 현재 강구해가면서 더 아름다운 길로, 더 아름다운 숲으로 만들려고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박, 조롱박하고 그다음에 수세미하고 그다음에 또 여주 이런 그 터널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올해 또 중간에 키위를 심어가지고 키위 터널을 만들어서 주렁주렁 그 키위가 달려 있는 그런 어떤 터널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 터널을 걸어가면서 또 터널을 좀 쭉 확대시켜가지고 아이들이 쭉 가가면서 그런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볼 계획입니다. 이쪽에는 예전에 한 10년 전에 테니스장 자리입니다. 테니스장 자리인데 테니스장의 그 소금기 때문에 작물들을 재배를 못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고구마가 그 소금기, 염기에 좀 강하다는 얘기를 듣고 고구마를 심어봤는데 고구마 맛이 너무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전교생이 고구마를 심고 캐기 행사를 해서 이걸 가지고 지역에 있는 고아원 또는 양로원 이쪽 그 시설들을 찾아가면서 봉사활동을 그 전개한 그런 의미 깊은 장소가 여기 그 고구마 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도 그와 같은 것들 할 계획이고요. 이쪽은 그 학생들의 그 중장비 연습장, 산업기계 연습장입니다. 그래서 그 굴삭기라든가 그 또 지게차 이런 것들을 자격을 학생들이 원하기만 하면 다 따가지고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과후 교육이라든가 또는 교과 활동을 통해서 그런 자격증들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제 제 목표는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애들도 여기 와서 이런 것들을 배워서 미리 어떤 직업 세계에 대비 그 하면은 굉장히 그 어떤 고교 학점제 차원에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뭘 찍으려고요? 우리 홍보자를 찍는 학교. 예. 국화포도 이렇게 좀 홍보 좀 하려고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 새는 울었나 보다.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야 가을의 아름다운 국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노력,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떤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국화를 재배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또 전시함으로써 아이들이 어떤 그 농업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의 마인드도 좀 키우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또 이렇게 국화를 이렇게 그 손질해가면서 그 다양한 그 영양 식물을 그 키우는 영양들을 기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제 한참 준비 작업 중에 있는데 조금 그 가을이 되면 여기가 환하게 꽃으로 다 들어차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작업하신 우리 이희창 선생님 같은 경우도 국화 경력이 지금 얼마나 되시죠? 한 30년 정도 그 국화를 키우셔가면서 국화의 그 달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의 운동장은 아마 전국에서도 고등학교 운동장 중에 가장 넓은 축에 속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렇게 보시듯이 축구장인데 국제 규격, 국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또는 체육시간에 이 넓은 운동장에 마음껏 뛰어놀면서 체력도 기르고 친구들 간의 우정도 도모하고 이런 역할들을 이 운동장에서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나와서 뛰어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우리 학교는 이렇게 천혜의 좋은 환경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서 정말 좋고 그 다음에 공부만 뭐 가리키는 교육에서 벗어나서 지덕체가 함께 어우러진 학교로 거듭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재밌어? 몇 번 경기냐? 지금 3학년으로 8반 대 5반. 8반, 5반. 너는 몇 반? 저 8반. 어디가 이길 것 같아? 8반. 8반에 이길 것 같아? 재밌겠네. 그니까 운동장에 있으니까 좋지?
뜻이야? 다르다. 열심히 만들고 있어? 네. 나는 아버지 못했어.